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옛날 전라도 장수현 장계면이라고 하는 곳에 손진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장계는 장도 서고 촌중에서는 제법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다. 장계에서 나고 자란 손진사는 비록 명색이 양반이었으나 그 살림은 매우 가난하였다. 너무도 가난하여 장가도 못 갈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일찌감치 아름답고 현숙한 아내를 얻어 혼인할 수 있었다. 다만 손진사는 글 공부를 해야 했기에 아내가 날품을 팔아 집안의 생계를 책임졌다. 손진사는 그런 아내에게 항상 미안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벼슬에 올라야 가난을 벗어날 수 있기에 아내의 고생을 애써 모른 채 하며 과거 시험 공부에만 매진했다. 아내의 내조와 희생 속에 손진사는 20살의 나이에 진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사실 진사시험 합격은 문과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은 것일 뿐이고 출세를 하고 가난을 벗어나려면 문과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만 했다. 그래서 손진사는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세상 일 중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아직 문과 시험 급제라는 수건을 이루지도 못했는데, 아직 아내의 고생에 보답하지도 못했는데, 애초에 몸이 약했던 아내가 집안의 호구지책을 책임지며 고생을 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몸이 아픈 날이 늘었고, 그렇게 몇 해를 노동과 지병으로 고생하며 힘들게 살다가 아내는 결국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때가 손진사의 나이가 25이 되던 해였다. 아내의 초상을 치르고 보니 집안에는 먹을 것이며 입을 것이며 살림살이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동안 없는 살림에도 당신이 내 뒷바라지를 해주느라 많이 힘들었겠구려. 내가 너무 몰랐어. 그때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혼자 살다 보니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소. 이제 나 혼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오. 이제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난 이제 어떻게 한단 말이오. 손진사는 앞날이 막막했다. 남은 것은 엉성하고 개딱지만한 집구석뿐이었다. 이제는 공부는 둘째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 나가서 손진사가 직접 돈을 벌어야 했다. 그때 당시 진사라고 하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양심을 버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손진사는 청백하여 그런 생각은 아예 해보지도 않았다. 결국 할 줄 아는 것은 글 읽는 것뿐이라 손진사는 고민 끝에 집을 서당으로 삼아 동네 아이들을 집에 모아놓고 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평소 너댓 명 정도 되는 학동들이 손진사의 집에서 글을 배웠는데 학동들이 손진사 집으로 올 때는 자기 집에서 밥과 반찬들을 가져와 글 선생인 손진사와 같이 먹으며 글을 배웠다. 그것이 손진사의 유일한 호구지책이었다. 진사라 하지만 그런 손진사에게 누구 하나 시집 오려는 사람도 없었고 손진사 또한 재취하려 하지도 않았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컸던지라 전처와 같이 고생만 하다 아내가 죽는 일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손진사는 나이 30살을 먹도록 계속 호래비로 살았다. 한편 그의 집 근처에는 유씨 성을 가진 과부가 살았다. 과부 유씨는 혼자 살지만 나름 먹고 살 만한 살림을 가지고 있었고 25이라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수절하며 산 지는 3년이 지났다.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으며 행실도 얌전한 여인으로 과부라고 하면 매일 혼자 바느질이나 할 것 같지만 과부 유씨는 동네 사람들과 사이가 좋아 집에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도 두루두루 챙기는 그렇게 동네에서 평판좋기로 유명한 흔치 않은 과부였다. 이 과부에 대해서
손진사도 물론 알고 있었다.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손진사는 이 과부를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었다. 정말 저런 여자 또 없는데 정말 참하다. 어찌 저리 착하고 고울까? 혹시 저 사람이랑 혼인이라도 하면 고생하며 일하지 않아도 되고 딱인데 말이지. 누가 다리라도 놔주면 좋으련만. 민망해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 놓을 수도 없구나. 답답하다. 과부 유 씨에게 새 장가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진사식이나 돼서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저 수절 과부와 중신해 주시오. 라고 부탁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마음속으로 욕심은 나지만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그럭저럭 세월은 흘러가고 어느새 또 한 해가 넘어가고 있었다. 섣달이 되어 서당도 방학을 했다. 개학은 정월이 지나고 2월이 되어야 한다. 방학이 되어 손진사가 끼니를 못 때울 것을 알고 있던 속 깊은 학동들은 잊을만 하면 쌀이나 곡식들을 조금씩 가져다 주었다. 그러면 손진사는 밥을 한 번에 잔뜩 해놓고 몇 끼니를 조금씩 나누어 먹었다. 그것도 아니면 손진사를 안쓰러워하는 누군가가 마루에 먹을 것을 놓고 가면 그것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 빨래 같은 경우도 남이 볼까 무서워 밤에 냇가에 나가 몰래 대충 하다 보니 깨끗하게 될 리가 없었다. 그래서 항상 후줄근하고 구깃구깃한 옷만 입었다. 나이는 젊어도 완전 호래비 중에 호래비였다. 방에 불도 자기가 안 떼면 떼줄 사람이 없었다. 학동들이 자주 들락거릴 때는 몰랐는데 방안도 몹시 춥고 혼자 있게 되니 더욱 더 외로움이 밀려왔다. 그래서인지 과부 유 씨를 생각하다 잠이 드는 날이 점점 늘어났다. 섣달 중순이 넘어가는 어느 날이었다. 어떤 집에서 잔치가 있어 가서 술도 먹고 밥도 얻어 먹었다. 저녁이 다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주책 없이 또 과부 유 씨가 생각나 과부 유 씨의 집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운이 좋으면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려나? 생각해보니 그 고운 얼굴을 못 본 지 좀 오래되었네. 이런 3일이나 되었잖아. 과부 유 씨의 집 문 밖에서 사람들 몰래 집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도 기울여 보고 집안을 기웃거려 보기도 했으나 차마 체면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안 되겠다. 오늘은 꼭 보고 싶었는데. 결국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간 손진사는 갓을 벗어놓고 두루마기도 벗어놓았다. 그리고 방에 군부를 떼기 위해 상투바람으로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그때였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안에 계십니까? 손진사가 가만히 들어보니 여인의 목소리였고 그것은 다름 아닌 과부 유 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을 찾는 소리였다. 진사어른 계십니까? 손진사는 속으로 어찌나 반가운지 얼른 대답과 동시에 급히 마당으로 나가 보았다. 아니, 이 밤중에 어인일이십니까? 저기 다름이 아니오라 부탁을 좀 드리고자 왔습니다. 혹시 저의 집으로 같이 가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것은 참으로 옹골직의 반가운 말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덜컥 알았다고 하기엔 멋쩍어서 예. 지금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그것은 묻지 마시고 제 청을 좀 들어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서 가시지요. 손진사는 방에 불 때는 것도 제쳐놓고 과부 유 씨를 따라 나섰다. 도대체 어인 영문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자신이 흠모하는 과부 유 씨의 청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손진사는 설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아무 말도 없이 과부 유 씨의 집에 거의 다다랐다. 그 집에 가서 보니 아무도 없는 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이쪽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손진사가 방에 들어가니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과부는 손진사에게 아랫목에 깔아놓은 이불 위로 앉기를 권했다. 손진사가 낯선 방안을 두리번거리며 그 이불 위에 앉으니 과부는 한편에 준비해 놓았던 주한상을 내놓았다. 그 상 위에는 탁주 한 병과 김치 한 보시기가 올려져 있었다. 과부는 손진사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었다. 무슨 영문인지는 도통 알 수는 없었으나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세상에 사모하는 여인과 술을 마시다니 탁주와 김치뿐이었지만 이보다 화려하고 푸짐한 상은 없을 것만 같았다. 손진사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밤이었다. 손진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대체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었지? 오늘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 여인도 나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게로구나. 좋구나. 좋아.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잠시 뒤 과부가 머리를 빗는 찬빗을 꺼내놓으며 저랑 재미난 장난 한번 해보시렵니까? 장난을 하자고 하건 무엇을 하자고 하건 손진사는 마냥 좋았다. 술도 걸쳤겠다. 지금 이 기분으론 저승에 같이 가자고 해도 좋다고 할 판이었다. 무슨 장난이든 당신이 청하는 대로 하겠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그 상투를 풀어보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머리를 빗겨서 뒷머리에 쪽을 져드릴게요. 상투를 풀라고 하든 물구나무 서기를 하든 손진사는 과부가 시키는 대로 뭐든 할 생각이었다. 손진사가 상투를 푸니 과부는 찬빗을 가지고 손진사의 머리를 싹싹 뒤로 빗겨내려 쪽을 지은 후 비녀를 딱 꽂아 주었다. 그런 뒤 과부는 장롱에서 여자들이 입는 저고리와 치마를 한 벌 꺼냈다. 그러면서 날이 춥습니다. 이 저고리를 옷 위에 껴 입으십시오. 그 저고리는 손진사에게 입힐 것을 예상이라도 하고 만든 것 마냥 큼직큼직했고 손진사가 옷 위에 껴 입으니 품이 딱 맞았다. 이 치마도 입으시지요. 손진사가 별말 없이 시키는 대로 치마까지 입으니 과부가 말했다. 그리고 이리로 누우십시오. 손진사는 하라는 대로 들어 누웠다. 그러자 과부는 방문 앞으로 가더니 저는 잠깐 나갔다 올 테니 잠시만 그대로 누워 계셔요. 그리고 문 앞으로 가더니 나가려다가 이내 돌아보며 진사얼은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불을 끄고 밖으로 나갔다. 고맙긴 제가 더 고맙지요. 손진사의 가슴은 쿵쾅쿵쾅 뛰고 있었다. 오늘 밤 뭔가 역사가 이루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였다. 그동안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줄이야.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과부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기대감은 기대감대로 잔뜩 돋워 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과부는 돌아올 줄을 몰랐다. 그런데 얼마 있으니 밖에서 두런두런 사람 소리가 나더니 살인문을 후닥닥 발길로 젖히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누군가 방문을 열어 젖히더니 몇 사람이 방 안으로 후다닥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손진사가 뭐라 말할 틈도 없이 아랫목에 누워있는 손진사를 홑 이불로 둘둘 말아서 메고 나간 뒤 준비해 온 듯한 4인교 가마에 푹 집어넣은 후 떠매고 달리는 것이었다. 이건 누가 보아도 손진사를 보쌈 해가는 것이었다. 가마 안에서 손진사는 생각했다. 이런, 지금 나를 보쌈해가는 거잖아. 내가 과부인 줄 아는 거구만. 이럴 수가. 어떻게 해서든 아니라고, 난 과부 유씨가 아니라고 말을 해야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내빼기라도 해야 할 텐데 양반 체면에 쪽을 지고 저고리에 치마까지 입은 상황이라
손진사는 그냥 얌전히 홑 이불에 말린 채 보쌈을 당해 갈 수밖에 없었다. 아이, 어떻게 하지? 어디까지 가는 거야, 대체? 가마를 맨 사람들은 달리고 달렸다. 얼마 뒤 가마는 장수연의 큰 기와집들이 많은 곳에 도착했고 그 중에 고을 이방의 집으로 들어갔다. 도대체 이게 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 사실 며칠 전으로 가보면 상황은 이러했다. 이방이 자기 집 마루에 앉아서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 이방은 몇 해 전에 상처를 하고 호래비가 되었고 딸셋을 키우고 있었다. 재산도 꽤 있고 나름 이 고을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나도 이제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구나. 그렇게 새 장가를 들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 이방과 가까이 지내며 평소 수완이 좋기로 소문난 공서방이라는 사람이 방문했다. 이방 날이 뭐하고 계십니까? 그냥 있네. 사는 것이 참 쓸쓸하구만. 아이고, 혼자 되신 지 꽤 되셨지요? 이제 좋은 분 만나셔야지요. 글쎄, 잘 모르겠네. 마땅한 사람도 없고.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던 공서방은 제가 적당한 사람을 하나 아는 것 같은디요. 공서방은 과부 유씨 이야기를 이방에게 해주었다. 저기 옆마을에 사는 과부 유씨라고 있는데요. 평소 행실도 얌전하고 심선도 잘하고 재주도 많더라고요. 못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들 하던디. 이방 날이 딸 셋을 키우시느라 엄청 힘드시죠? 그런 사람이 어머니 자리로 딱 오면 참 좋긴 하겠네요.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도 그 마을에 지나다니면서 두어 번 봤는디 얼굴이 기가 막힙니다. 겁나 이쁘더라고요. 아마 마음에 꼭 드실 겁니다. 그게 정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소문을 듣자 하니 그 과부가 평소에도 시집가라는 소리는 꺼내지도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방법은 하나, 보쌈뿐이지요.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럼 자네가 그 과부의 집이 어딘지 미리 좀 알아보고 이번 일에 힘 좀 써주게. 내가 사례는 후하게 하겠네. 예, 알겠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이제 장가 가셔야죠. 저만 믿으십시오. 그래, 자네만 믿겠네. 그리하여 공서방의 주도하에 4인교 가마를 들고 여럿이 가서 유씨 과부 대신 애먼 손진사를 보쌈 해온 것이었다. 그렇게 보쌈 당한 손진사는 이불에 둘둘 말린 채 큰 방에 집어넣어졌다. 그 와중에도 손진사는 이불이 풀릴까봐 손으로 꽉 쥐고 있었다. 한편 이 방은 딸이 셋 있었는데 세 딸들에게 여기 보쌈에 온 여인은 장차 너희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니 놀라지 않게 잘 위로해 주거라. 라며 방 안으로 들여보냈다. 손진사가 이불에서 눈만 내밀고 방 안을 살펴보니 방은 어슴풀에 불빛이 밝혀져 있었고 이 방의 딸로 보이는 어린 여인들이 둥그렇게 앉아 손진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진사는 행여나 수염이라도 보일까 싶어 얼른 이불을 더 여미었다. 손진사는 이불을 쓰고 돌아 앉은 상태에서 손을 싹싹 내두르며 나가라는 손짓을 했다. 그러자 이 방의 딸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밖으로 나갔다. 그녀들이 방을 나가자 손진사는 얼른 등잔불을 끄고 방문을 걸어 잠갔다. 잠시 뒤 이 방이 와서 이보시오. 문 여시오. 문 좀 열어보시오. 하고 계속 사정을 해도 손진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 방은 하는 수 없이 큰딸이라도 들여보내서 갑자기 보쌈 당한 과부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이 19에 관연한 큰딸이었다. 얘야, 네가 들어가서 어머니 될 사람을 좀 달래주거라. 추운 길을 30리 왔으니 어디 아픈 데 없는지도 살펴볼 겸
오늘 밤은 네가 잘 모시고 자거라. 배도 고프고 또 피곤할 것이니 따뜻한 떡국이랑 긴장도 풀어줄 술도 준비해 두었으니 들고 들어가거라. 하고 말한 뒤 뒷일은 큰 딸에게 맡기고 이방은 곧 방문 앞을 떠났다. 그러면서 혹시나 도망이라도 갈까 싶은 불안한 마음에 문 밖에서 지키고 있을 머슴 2명을 불러놓고 갔다. 잠시 뒤 큰딸은 상을 들고 방문 앞으로 와 말했다. 문 좀 열어주시어요. 조금 전에 문 밖에서 이방과 그 큰딸이 나눈 이야기를 방 안에서 모두 들었기에 손진사는 방문을 열어주었다. 방에 들어온 큰딸이 등잔불을 켜려고 하니 손진사는 여자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모기만한 말소리로 말했다. 불 켤 거 없다. 네. 그런데 배가 고프진 않으세요? 뭘 좀 드셔야 하지 않으시겠어요? 안 먹으련다. 자련다. 큰딸은 아버지의 당부대로 혼자 낯선 곳에 와서 자게 된 새어머니를 걱정하여 잠옷 차림으로 옆에 딱 붙어 누웠다. 낯선 처녀가 잠옷 차림으로 옆에 누우니 손진사의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다. 밖에서 장정 2사람이 지키고 있으니 도망갈 수도 없고 이대로라면 가슴만 쿵쾅대서 밤을 꼬박 새울 것 같아 가져온 술이라도 먹고 잠이라도 편하게 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손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술 한 잔 주거라. 네. 그러면 불을 좀 켜도 되겠습니까? 아니, 어둠 속에서 먹겠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따라보겠습니다. 손진사는 이방의 큰딸이 조심스레 따라준 술을 한 번에 들이키고는 너도 한 잔 먹거라. 혼자 먹으려니 더 서글퍼지는구나. 그러시다면 저도 한 잔 주십시오. 이렇게 2사람은 한 잔 또 한 잔 어둠 속에서 조금씩 취해갔다. 술에 취한 2사람은 잠시 후 뒤엉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그런데 맙소사. 손진사는 그날 저녁 이방의 큰딸을 각시 삼아버렸다. 물론 손진사에게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인의 살결에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것이다. 이방의 큰딸은 부끄러운지 이불을 머리 끝까지 쓰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저기 괜찮으시오? 어젯밤에 있었던 일로 인해 우리는 부부의 연을 맺어야 할지도 모르오. 괜찮겠어? 저는 괜찮습니다. 선비님을 따르겠습니다. 좋소. 고맙소. 손진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누구네 집인지도 모르는 곳에 과부 대신 보쌈을 당해와 그 여시까지 각시를 삼았으니 오늘이 잘하면 내 제삿날이겠구나. 그러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지 않았던가. 또한 어차피 기호지세다. 이미 엎질러진 물, 미리 쫄 필요 없다.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은 손진사가 말했다. 가서 빚을 가져오시오. 이방의 딸이 빚을 찾아 건네주니 손진사는 자신의 머리를 싹싹 축혀 올려 상투를 떡 틀어놓고는 크게 숨을 한번 내쉰 뒤 문 밖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이리 오너라! 그러자 궁금한 나머지 새벽부터 방문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던 이방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큰딸과 보쌈에 온 과부가 있는 방에서 웬 남자 소리가 거창하게 나니 이방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게 뭔 소리야? 뭔 일이지? 이방이 방문을 벌컥 열어보니 웬 상투 틀고 수염난 남자가 방 한가운데에 떡하니 앉아 있는 것이었다. 이방이 깜짝 놀라 물었다. 네 놈은 누구냐? 나는 장계에 사는 손진사라는 사람이다. 그러는 너는 누구냐? 이방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몇 해 전에 장계의 아무댁에서
누가 진사가 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도대체 손진사가 왜 이 방에 있단 말인가? 일이 뭔가 단단히 꼬인 느낌이었지만 이 방은 헛기침을 한 번 한 후 대답했다. 저는 이 고을에서 이방하는 사람이고 여긴 저희 집이옵니다. 손진사는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 고을의 이방이면 그리 무도한 자일 리 없고 자신의 신분인 진사 정도 되면 이방 등의 아전들을 하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원래 하대를 해야 하지만 이제 장인이 되었는데 장인에게 어찌 그럴 수 있겠소. 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살림은 이 정도로 넉넉하고 고을에서 이방까지 지내면 알 것은 다 알만한 분인데 날 사위 삼고 싶었으면 예의와 절차를 갖출 일이지. 어찌 밤에 보쌈을 해온단 말입니까? 이방은 어이가 없어 뭐라 할 말이 없었다. 뭐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눈앞에는 이미 일은 벌어졌고 손진사라는 남자의 어깨 너머로 보니 큰딸은 이불 속에서 눈만 내놓은 채 누워 있었다. 이방이 보기에도 둘이 간밤에 만리장성을 쌓은 것이 분명했다. 이것이 정말이냐? 얘야, 말 좀 해보거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방은 뒷목 잡고 쓰러질 것만 같았다. 손진사는 말을 이어갔다. 내가 그냥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 장가를 들거나 어디 가서 호름이라도 얻어오고 싶었지만 내 살림이 워낙 가난한 관계로 사람을 데려온들 먹여 살릴 길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는 판에 이렇게 나를 그냥 떠매다가 사위를 삼아주었으니 마침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불 속에 있는 이 사람을 내가 데리고 가기는 하겠으나 데리고 가봐야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기왕에 딸을 준 거 재산도 좀 떼어주십시오. 나는 벼슬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해서 내 손발로는 일을 못하니 머슴 들여서 농사지어 세경을 때 죽어도 먹고 살 만큼 좀 넉넉히 주십시오. 이방은 이미 선을 넘어버린 딸을 손진사에게 시집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결국 논 30마지기를 떼주고 소 한 마리와 집도 한 채 사주었다. 그리하여 손진사는 젊은 아내와 더불어 재산도 얻을 수 있었다. 과부 유씨가 어찌 알고 그날 밤에 손진사에게 여장을 시키고 방에 두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결과가 좋았기에 손진사는 과부 유씨를 탓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마저 했다. 이후 손진사는 아들, 딸, 자식들도 많이 낳고 먹고 살 걱정 없이 공부에만 매진하여 벼슬길에도 오르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과부 유씨는 자기를 보쌈하러 온다는 것을 도대체 어찌 알았을까? 사실은 이러했다. 옆 마을에서 과부 유씨를 보쌈에 오기로 한 공서방이 가마를 준비했을 때 그 가마꾼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처에게 말해주었고 또 그 처가 옆 마을 할머니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었고 또 그 할머니는 빨래터에서 여인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궁리한 끝에 마지막으로 과부 유씨에게 그 상황을 알리고 또 방법까지 일러준 것이었다. 사실 그 근방에서는 이미 과부 유씨가 보쌈 당할 것을 모르는 여인은 없었다. 그 여인들이 모여 궁리한 보쌈 피하는 방법은 이랬다. 간단히 말하면 손진사를 여장시키는 것, 그래서 대신 보쌈을 당하게 하는 것이었다. 어차피 손진사가 과부 유씨를 좋아한다는 건 말만 안 했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 손진사에게 여장을 부탁하면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진사 정도 되는 사람이니 이방도 어찌하지는 못할 것이고 손진사도 무사히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이방의 큰딸과 이어지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손진사에게도 잘된 일이니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여인들은 다행이라 생각했다. 과부 유씨는 평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좋은 사람이지 않았나? 과부의 몸이지만
정이 많아 주변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폈고 아마 손진사도 그런 모습에 반한 것이었을 것이다. 결국 그동안 사람들에게 쌓아왔던 덕으로 과부 유 씨는 원치 않은 보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